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이고 지방에서 이제 막 새돌이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은 대체로 결혼이 늦어 아이도 늦게 낳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파트 단지나 어린이집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제가 나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레짐작하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곤 하는데요. 어머, 예진 어머니는 결혼을 늦게 하셨나 보다. 그래도 대단해요. 40 넘어 출산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 네, 저는 저 말처럼 지금의 딸아이를 40에 낳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말처럼 결혼을 늦게 한 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제가 결혼을 했을 당시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짓말을 하긴 싫어서 아니라고 대충 대답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자리를 피했는데 저는 열이면 열, 다음 질문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결혼을 일찍 하셨구나. 근데 왜 애는 늦게 가지셨어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던 거예요? 저는 저 질문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 말처럼 제가 제 의지로 아이를 늦게 가졌다면 별 거부감 없이 대답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의지와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급기야 어렵게 가진 아이도 유산이 되어 저는 마음고생을 10년 넘게 해야 했어요. 그렇기에 우리 부부에게 늦게나마 찾아온 지금의 딸아이는 정말 하늘이 주신 보물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아이를 갖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짓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우리나라엔 특히 임신에 관한 미신이 많잖아요. 아마 제가 씨바지 빼고는 거의 다 해봤을걸요. 저도 저지만 양가 부모님이 제 임신을 너무 바라셔서 해보라고 하는 건 전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임신했다가 유산되는 경우도 무려 3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간절히 바라던 우리 아이를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거기에 성공 확률이 높다던 시험관 시술도 5년이나 했는데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불임도 아니고 우리 부부에겐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니 임신 못하는 저만 점점 죄인이 되어갔는데 이게 악순환이 되어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어요. 모든 것이 다 임신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니까요. 저는 원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일을 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일도 그만뒀을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병만 키웠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남편도 그런 저를 보는 게 힘들었겠죠. 그리고 역시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위로랍시고 이런 말을 저한테 자주 했는데요. 정은아,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임신을 하지. 네가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데 무슨 애가 생기겠어? 병원에서도 별다른 이유가 없다며. 그럼 기다리면 다 생길 거야. 그래, 나이도 젊은데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분명 저 사람들은 결코 악의적인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과 전부 인연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 말이 싫었는데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 마음을 편하게 먹기란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다시는 그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았죠. 거기에 누구보다 손주 소식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건 다른 시집살이보다 더 죽을 맛이었는데요. 그 눈빛만으로도 제 살을 찌르고 베는 것만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저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던 남편은 급기야 임신을 포기해버렸는데요. 자기도 할 만큼 했으니 그냥 둘이서 마음 편하게 살자고 했어요. 어쩌면 남편은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남편의 임신 포기가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저는 그만큼 임신이 포기가 되지 않았는데 임신이라는 게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요. 그런데 싫다는 남편까지 설득을 해야 했으니 잘 싸우지도 않던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다퉈야 했네요. 너무 속상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매일 다투며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속은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말처럼 자식 없이 둘만 살 바에는
저한테 당신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제 편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죠. 친정 부모님도 제가 임신을 못하니 저와 같은 죄인처럼 저희 시부모님만 보면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정말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죠.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자기는 절대로 싫다고 했는데, 그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요. 아니, 지금이 뭐 조선시대야? 여자가 애 못 낳으면 이혼해야 해? 자기는 나랑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럼 된 거지. 우리가 애 낳는 기계야? 난 절대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우리가 왜 헤어져? 우리 부모님 눈치 보여서 그런 거면 그냥 안 보고 살면 돼. 다시는 내 앞에 이딴 소리 꺼내지 마. 알겠어?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는데 저는 그제야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자꾸 임신이 되지 않으니 남편 마음도 저한테서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진 않았는데, 사실 남편도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거든요. 같이 마트나 길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만 보면 남편은 저 모르게 눈물을 훔칠 때도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미안한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린이집 교사인 만큼 말도 잘하고 항상 명랑한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그런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면 영영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그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입양을 권할 때도 저는 싫다고 했죠. 입양이라는 게 내가 임신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차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제가 만약 나중에 입양을 고려한다면 그때는 순수하게 제가 그 아이와 가족이 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일 거예요. 남편도 그런 제 생각에 동의해줬고요. 저는 꿈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결혼 전 늘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꿈을 꾸는 여자들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단한 성공을 한 여자보다 그런 엄마이자 아내의 삶을 살고 싶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운명처럼 자상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면서 꿈꾸던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임신 때문에 고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워낙 어릴 때 결혼을 했고 젊으면 젊을수록 임신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아이는 언제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죠. 임신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 줄도 모르고요. 저는 그렇게 임신이 되지 않는 가운데 결혼 10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어느새 모든 걸 포기했는지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았고, 시부모님의 불만은 극에 달았죠. 저희 시부모님이 전형적인 옛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시집온 며느리가 그 집안의 핏줄을 낳지 못한다는 건 소박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셨고, 저를 애물단지로 여기며 파출부처럼 부려먹었어요. 너 오늘 겨울 이불이랑 커튼들 전부 세탁해라. 애도 못 낳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지. 어머니, 그걸 전부 오늘 다 해요? 그래, 내 아들이 착해서 지 애도 못 낳는 널 데리고 사는데 너는 그 정도도 못해? 내가 너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 너 하나 임신시키겠다고 그동안 공들인 게 얼마니? 내 정성이랑 돈이 아깝다 아까워. 너 그거 다 네 몸으로 갚아. 어머니 속상한 건 이해하고 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한데요. 그래도 아직 저희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매도? 노력? 웃기고 있네. 그럼 예전에는 노력을 안 했니? 다 늙어서 네가 퍽도 임신을 하겠다. 됐으니까 오늘 안에 그거 전부 빨고 방충망들도 전부 닦아놔. 나는 손목이랑 허리가 시원치 않아서 못하겠다. 설마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불만 있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구박은 그렇게 무슨 대단한 명분이라도 있는 것처럼 날로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동생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소식을 전했는데요. 글쎄, 만나는 여자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라며
자랑하듯 말을 하는데 시동생도 자기 부모님이 손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동생은 남편과 다르게 둘째라서 그런지 눈치도 빠르고 얄미운 스타일이었는데 그때는 속도 위반이 무슨 사법고시에 붙은 것처럼 아주 기세가 등등했어요. 당연히 그 소식에 시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죠. 뭐? 정말? 너 만나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 병원 가서 확인한 거야? 당연하지. 내가 그 사실 알고 엄마 아빠 얼굴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걸. 우리 엄마 아빠 손주 소식 엄청 기다렸잖아. 잘했다 잘했어. 여보, 얘가 우리 소원을 들어주네요. 이제야 조상님 볼 면목이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장훈이 저건 장가도 안 쳐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놈아, 결혼을 하고 애를 가져야지. 에이, 순서가 뭐가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 아빠한테도 이제 손주가 생겼다는 거지. 아, 그리고 효선이가 배 부르기 전에 웨딩드레스 입고 싶다고 최대한 빨리 하재. 우리 효선이가 혼수도 제대로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신혼집 좋은 곳으로 장만해 줄 거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부탁해. 우리 효선이 로망이란 말이야. 말해 뭐해. 안 그래요 여보? 아파트가 아니라 궁궐이라도 사주지. 그래. 아들 손자만 턱하고 안겨주면 내가 뭔들 못하겠니. 집안은 서방님의 속도 위반 소식에 축제가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사를 놓은 동서의 첫인상은 참, 이런 말 뭐하지만 서방님과 꼭 닮았더라고요. 얄미운 것까지도요. 예비 동서는 이미 자기의 아빠한테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제가 손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초면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배를 일부러 내밀면서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모습에 남편도 기분이 나빴는지 우리는 빠지자며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한 가족끼리 경사가 났는데 형이 빠지면 되냐며 시어머님이 못 가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차가운 얼굴로 그러셨어요. 혹시 네가 내 아들한테 집에 가자고 했니? 왜? 너도 여기 있기가 영 민망해? 그러게 네가 먼저 임신을 했으면 이런 꼴을 안 보지. 그러지 말고 너는 거실에 나와 있을 필요 없으니까 주방에 틀어박혀서 음식이나 해라. 우리 둘째 며느리는 채소 많이 들어간 잡채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너 지금 당장 장바다가 그것 좀 넉넉히 만들어. 둘째 집에 갈 때 싸가라고 하게.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걸 저 혼자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야 당연하지. 여기 일할 사람 너 말고 또 있니?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대로 시댁을 나와 집으로 와버렸죠. 시댁 식구들은 저를 당연히 장보러 나갔다고 생각했고 남편한테 집에 왔다고 문자를 보내니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님의 전화가 빗발치듯 울렸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죠. 그리고 저도 서운하고 화가 나서 시댁엔 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데 동서라는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볼지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시어머니의 인성으로 보면 저와 동서를 두고 차별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저는 그것도 미리 차단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남편도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 가운데 서방님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속도 위반이 뭔지 상견례도 생략한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모든 준비를 마쳤죠. 저희 시댁은 땅과 부동산이 제법 있는 집이었는데 아마 최대한 빨리 서방님과 동서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퍼부었겠죠. 사실 제 처지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저도 시부모님의 사랑을 제법 많이 받는 며느리였어요. 저만 보면 백화점에 가자고 하셨고 몸에 좋은 건 항상 저를 챙겨주셨죠. 건강하고 예쁜 아이 낳으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런 사랑도 제가 10년 넘게 임신을 못하니 변하게 되었고 동서가 결혼 전부터 임신을 하니 저한테 줬던 사랑과 관심보다 더 많은 애정을 쏟으셨어요. 소위 기둥뿌리가 뽑힌다고 하죠. 서방님 내외는 동서의 바람대로 한강이 잘 보이는 최고층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고 혼수들도 전부 저희 시부모님이 최신 가전으로만 마련해 주셨는데 동서는 아이라는 혼수로 달랑 몸만 시집온 꼴이었어요. 나중에 동서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서방님은 별 볼 일 없지만 시댁 집안 능력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들은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서 오히려 바보처럼 자기만 좋아하는 서방님이 구워먹기가 좋았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꽃뱀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제 눈에만 보였을 뿐 식구들은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능력 좋은 며느리가 조금 부족한 당신 아들과 결혼해 아이까지 가졌으니 그저 감사한 존재로 무슨 신처럼 떠받들기만 했어요. 당연히 거기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은 저였죠.
시어머님은 당연히 제가 동서에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동서가 너무 안쓰럽다며 저한테 동서 집에 가서 청소와 음식을 해놓고 오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당연히 싫다고 했죠. 가지도 않았고요.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못돼 먹은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 하시더군요. 네가 그래서 애를 못 갖는 거야. 신보가 그 모양이니 삼신할머니가 너한테 애를 점지해 주겠니? 왜? 네가 손윗사람인데 가서 임신한 동서 도와주려니 배알이 꼬이지? 내 아들만 불쌍하지. 너 같은 것만 안 만났어도 지금 애 둘 셋은 낳아서 아빠 소리 들을걸?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도 제가 얼마나 애기 가지려고 노력했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동서가 애를 가진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동서와 저를 차별하시고 저를 막대하시니까 이런 거죠. 아무튼 저는 동서 집에 가서 파출부 노릇할 생각 없어요. 동서가 그렇게 안쓰러우시면 어머님이 하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머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저 당분간 어머님 댁엔 가지 않을 거예요. 뭐야? 이게 정말 웃기는 애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며느리 노릇도 안 하겠다? 네,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가 아닌 파출부 취급을 하는데 제가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거기 갈 이유가 없죠. 굳이 무시당하고 상처받으려고 거기를 가요? 앞으로는 그이만 보낼게요. 그이가 싫다고 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고요. 야, 너 지금 나하고 해보자는 거지? 이게 이제 나랑 내 아들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했네. 네가 안 오는데 걔가 우리 집에 오겠어?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엿먹이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야, 너 전화 끊기만 해? 너 아주 내 손에 죽어? 저는 수학이 넘어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 전화를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동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죠. 동서가 시어머님께 저를 자기 좀 도와주러 보내달라고 했다는 걸요. 형님, 저희 집에 안 오시겠다고 어머님이랑 싸웠다면서요? 아니, 형님은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경우가 없으세요? 제가 남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임신 못한 거 제가 이렇게 대신하고 있는데 저한테 고마워하셔야죠. 뭐? 동서가 나 대신 임신했다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만약 저도 형님처럼 임신이 안 됐어 봐요. 그럼 시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아버님이 그러시던데요. 그동안 동문회도 못 나가셨대요. 당시만 아들 손주가 없으셔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임신을 해서 시부모님 마음이 한결 풀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못한 거 제가 대신한 거죠. 안 그래요? 저는 동서의 궤변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동서는 자기의 말발에 제가 아무 소리를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고 참고 있던 화가 끝내 폭발하고 말았네요. 형님, 유치하게 시어머님이 차별한다고 속 좁게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저희 집에 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형님은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노시지만 저는 일하는 몸이고 임신까지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아, 임신 안 해보셔서 설명해도 모르시려나? 동서, 진짜 더는 못 들어주겠다. 동서는 머리도 좋으면서 학교 다닐 때 도덕이나 윤리도 안 배웠나 봐. 내가 꼭 손윗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응당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잖아. 왜? 시어머님이 나를 무시하니까 동서도 그래도 되는 것 같아? 나는 뭐 동서처럼 막 나가지 못해서 아무 말 안 하는 줄 알아? 동서랑 똑같은 아나무인 되고 싶지 않아서 참는 거야. 인내심 그만 테스트하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 이딴 전화 다시는 하지 말고. 엄마가 저런 사람인데 태어날 조카가 어떤 인성을 갖게 될지 진짜 걱정된다. 동서는 제 말에 열을 받았는지 시어머님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 번호도 차단해버렸죠. 하지만 동서한테 무시당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시댁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제삿날이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시댁에 가지 않을 작정이었기 때문에 남편한테만 시댁에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 없이 시댁에 가서 제 욕을 듣고 앉아있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럼 알아서 하라고 남편 뜻을 존중했는데 장남이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으니 시부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전화가 되지 않으니 저희 집까지 쳐들어오셨죠. 그러면서 제가 남편을 조종해서 천륜을 끊게 한다고 조상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지 옆집에 신고로 경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시댁에 가게 됐고 시댁엔
배가 제법 나온 동서가 굉장히 싫은 얼굴로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고 다행이라는 듯 얼굴에 화색을 띠며 자기가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저한테 넘겼어요. 저는 또 형님이 진짜 안 오시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 많은 음식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제는 형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거실에 나가 있어도 되죠? 제가 아직 입덧이 심해서. 동서, 무슨 소리야. 제사 준비는 다 같이 해야지. 아무리 입덧이 심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옆에서 칼질이랑 재료 다듬는 거라도 해. 싫어요. 제가 형님이 있는데 이런 걸 왜 해요? 잊으셨나 본데 저 임산부예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요? 누가 다 먹는다고. 임신한 게 뭐 벼슬이라도 돼? 잔말 말고 해. 재료가 많아 보일 뿐 막상 음식하면 얼마 되진 않으니까. 그 입 다물고 손이나 움직여. 어머니, 형님 너무 무서워요. 야, 너는 왜 엄한 둘째한테 짜증이야? 임신하면 힘들 수도 있지. 그리고 얘 시집 오기 전엔 네가 다 하던 일이잖아. 왜? 이젠 동서도 있는데 너만 일 시켜서 또 뿔났냐? 어머니가 그러니까 동서가 더 저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원해서 여기 온 거예요? 저희 집까지 오셔서 그 난리를 치시고 저 이제 동네 창피해서 나갈 수도 없다고요. 아무리 동서가 어머니 눈에 예뻐 보여도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이라도 다시 갈래요. 뭐야? 너 진짜 사람 꼭지 도는 거 보고 싶어? 가긴 어딜 가? 너 그거 다 해놓을 때까지 절대 못 가. 너는 니네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 도리도 못하고 예의도 없고? 아, 내가 그때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게 천추의 한이다. 시어머니는 동서를 감싸느라 그렇게 저한테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자 거실에 있던 시아버님이 못마땅하다는 듯 주방으로 오셔서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전부 불똥이 저한테로 튀었죠. 거참, 왜 자꾸 주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새어나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제사 준비나 할 것이지 왜 자꾸 입을 놀려? 아니, 큰애가 자꾸 내 속을 뒤집잖아요. 며느리 하나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자네가 그러고도 시어머니야. 아무튼 한 번만 더 주방에서 큰 소리 나기만 해. 내가 아주 조상님 볼 면목이 없어. 그리고 첫째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실망이 크다. 맏며느리면 맏며느리답게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둘째가 널 보고 배울 게 아니냐. 원래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네가 그러면 얘도 너처럼 똑같이 그럴 거 아니야. 나는 그 꼴 절대 못 본다. 시아버님은 모든 원인이 저한테 있다는 듯 삿대질까지 하시며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동서는 실실 웃으며 저를 고소하다는 듯 쳐다봤고 그 가운데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 딴짓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얄밉든지. 그런데 그때였죠. 동서가 갑자기 아기 초음파 사진을 꺼내더니 대단한 서프라이즈를 하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가 초음파 사진인데 딸이게요, 아들이게요? 어머, 이게 말로만 듣던 입체 초음파 사진이니? 세상에, 우리 손주는 태아인데도 인물이 훤하네. 가만 보자. 그게 탈렸나? 어머나, 이거? 맞아요. 어떻게 바로 딱 알아보시지? 저는 보고도 몰랐는데. 정말이야? 사내 놈이 맞는 거야?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들 손자 초음파 사진이랍니다. 세상에나, 이런 경사가 어디 있어요? 뭐야? 정말이야? 조상님 감사합니다. 둘째니가 진짜 큰일 했다. 오늘 제사상에 이 사진도 같이 올려라. 그럼 저는 오늘 음식 안 해도 되죠? 아들이라 그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 너는 쉬어. 원래 제사 준비는 네 형님이 알아서 다 했어. 큰애야, 너는 오늘 군말하지 말고 둘째 힘들지 않게 이것들 전부 준비해라. 원래 네 일이잖아. 가자. 아우, 이런 복덩이 예뻐 죽겠네.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말만 해. 셰미가 다 사줄게. 그렇게 동서는 품에 있던 초음파 사진 한 장에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모든 일을 떠넘기시고 동서와 함께 거실로 가셨는데 거실에는 웃음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어찌나 울컥하는지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동서가 부러웠어요. 시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차지해서가 아니라 초음파로 볼 수 있는 자기 아이가 있다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럴 줄 알았는지 남편이 식구들 몰래 주방으로 왔고 저를 꼭 안아주는데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네요. 왜 우리한테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래서인지 더는 싸울 힘도 없었고 그냥 묵묵히 음식만 만들어 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몸이 힘들었는지
몸도 무겁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모르고 잠을 잤는데 이게 참 이상하게 자도 피곤했어요. 컨디션도 나쁘고 미열도 있는 게 꼭 임신한 것 같았죠. 제가 유산 3번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임신 초기 증상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서랍 속에 사다 놓은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테스트를 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2줄이 생기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희미한 2줄을 봤을 땐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아이를 유산하고 꼬박 6년이 걸린 소중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일단 남편한테도 말을 하지 않고 산부인과를 찾아갔고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서야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전화를 끊자마자 날아오듯 저한테로 달려왔죠. 그러면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자기도 펑펑 울면서 저를 안아주는데 세상 전부를 가진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병원에서는 고령 임산부이기 때문에 검사도 더 많이 요했고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곧장 양가 부모님께 제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시어머님이 이게 웬 겹경사냐며 저를 차별하고 구박하던 모습과는 달리 예전에 다정하던 시어머님의 모습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네가 마음고생 많이 했다는 거 잘 안다. 나도 속상해서 그랬지. 이왕이면 첫째인 너한테 우리가 아들 손주를 보는 게 맞지 않았겠니? 그래도 이렇게라도 네가 아이를 가져서 다행이다. 이왕 낳을 거 너도 아들 손자를 낳았으면 좋겠다. 엄마, 무슨 벌써 그런 욕심을 부려요. 나는 딸이 더 좋은데. 아들 손자는 장훈이한테서 보시니까 이 사람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아버지도요. 이놈이 지 마누라 임신했다고 아주 유난이네. 알았다. 당신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이게 다 조상님 은덕이지. 첫째 너 몸조리 잘하거라. 이번에도 유산하지 말고. 네 아버님, 이번에는 꼭 달 다 채워서 낳을게요. 그 뒤 저는 행복한 임신기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 힘들다고 집안일도 자기가 알아서 다 했고 시부모님도 저를 배려하신다고 어지간해서는 저를 찾지 않았는데 그게 또 동서한테는 꼴보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글쎄 제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이번에도 유산이 될 거라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너무 화가 났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에 관한 일은 용납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곧장 휴직 중인 동서를 찾아갔는데 시어머님이 동서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세요? 그야 얘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너도 임신을 했으니 너한테 하라고 할 순 없지 않니?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동서 제정신이야? 어떻게 연세도 많은 어머님한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어? 동서 이제 입덧도 끝났잖아. 휴직 중이라 시간도 많으면서. 어머, 웬 참견이세요? 아, 이제 형님도 임신했다고 이제 큰소리 치시는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버틸 줄 알고? 뭐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렇잖아요. 유산도 3번이나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자궁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낳아도 정상인 애가 나오긴 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안 낳겠다. 동서 진짜 나는 설마 했다. 아무리 인간이 쓰레기라도 설마 그런 말을 정말로 했을까 싶은데 그 말이 맞았네. 뭐가요? 방금 동서가 자기 입으로 뱉은 말. 여기 동네에도 나 아는 사람 많아. 내가 이 동네에서 근무를 오래 했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왜요? 제가 뭐 못할 말 했나요? 뭐? 아, 조용히 좀 해라. 그리고 큰애야. 내가 전처럼 너를 막 부려먹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 어머니, 그럼 저 말 듣고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나도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걱정이긴 하지. 집안에 장애가 있는 애가 태어나면 그만큼 심란한 일이 없잖아. 어머니! 아, 그만들 하자. 왜 니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러냐? 첫째 너는 내가 부르거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애 무사히 낳을 동안 식구들이랑 왕래하지 마. 너야 우리 아들이 워낙에 잘하니까 내 손까지 필요 없을 거고 네가 정상아들 손자 낳아주면 어련히 잘해줄 거니까 가서 태교나 잘해. 어머니, 아들 손자는 제가 낳아드리잖아요. 그럼 저한테 잘해주셔야죠. 왜 형님을 챙기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산모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태아가 지능이 떨어진대요. 원래 엄마 유전자가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애는 분명 저 닮아서 똑똑할 거예요. 정말 동서의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은 더는 봐줄 수 없을 만큼 보기가 힘들었어요. 둘 다 임신한 것만 아니면 한바탕 뒤집어 놓고 싶은데 또 무슨 막말로 진상을 떨지 몰라 그냥 돌아왔어요. 제가 거기서 몇 마디 더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무엇보다 시어머님의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저렇게 매일 동서집에 가서 저런 말을 듣고 계시니 세뇌를 당한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서운한 게 서운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시댁과는 연락도 끊고 오로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태교에 집중했는데 제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시댁에 예쁜 손녀가 태어날 거라고 말을 한 모양이었는데 아들 손자를 바라던 시부모님은 손녀라는 말에 실망해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도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병원에서 아이 성별을 알았을 때 저는 시부모님이 그럴 거라는 건 예상했거든요. 워낙에 아들 하시는 양반들이라 그럴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한테 동서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도 제가 명색이 큰엄마인데 안 가보는 것도 도리는 아닌 것 같아 병원을 가보니 동서는 엄청 비싼 VIP 병실에 입원해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조리원도 1,0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예약이 되어 있다고 동서가 얄밉게 말하는데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사람이 어디 가나 싶었어요. 그리고 추가금으로 50만 원을 준비해 갔는데 액수를 보니 시시하다는 듯 그냥 툭 던져놓더라고요. 싫으면 그냥 돌려줄 것이지 차마 뺏어오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조카 얼굴 한번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동서는 저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 반갑지도 않은 영상통화를 계속하더군요. 자기는 아들 손자 낳아서 시부모님께 사랑도 받고 돈도 받았다며 매일 자랑을 하는데 저도 너무 꼴을 보기 싫어서 차단했어요. 애당초 차단을 풀지 않았다면 저 꼴을 안 봐도 됐을 텐데 그때는 몰랐죠. 핸드폰을 바꾸면 차단해 놓은 것도 풀린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서방님을 시켜 남편한테 똑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런 거에는 좀 무딘 사람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재미가 없었는지 서방님 내외의 자랑질도 멈췄고 저도 몇 달 뒤 진통이 와서 출산을 하게 됐어요. 16시간의 진통 끝에 품에 안게 된 딸아이는 감동 그 자체였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손녀는 볼 필요도 없다며 병원에도 오시지 않았고 서방님 내외만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찾아왔는데요. 저처럼 조카 얼굴 보겠다고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아주 큰 자랑을 하기 위해 굳이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저를 찾아온 거죠. 그때는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이라서 가족이면 아무나 면회가 가능했고 그들은 저에게 자랑질을 하기 바빴어요. 형수는 나이도 있고 이제 둘째 갖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벌써 재산을 증여하신대요. 땅이랑 부동산이랑 전부 정리해서 저희 아들한테 주신다는데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원래 처음부터 그럴 욕심도 없었고. 그런데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원래 재산 받은 자식이 부모님 부양하는 거 아시죠? 그럼 어머님 아버님 잘 좀 부탁드려요. 서방님 말처럼 저는 노산이라 그런지 아이 낳고 몸이 많이 힘드네요. 어머 형님, 그건 아니죠. 재산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받는 건데 그럼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돌봐야죠. 동서도 참 양심이 없다. 지금 자기들이 받았다고 자랑하러 왔으면서 지금 시부모님은 나한테 떠미는 거야? 아닌 건 아니니까요. 억울하시면 아들 낳으시던가요. 지금 낳은 걔도 정상인지는 더 키워봐야 하는 거 아닌가? 동서,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 왜 자꾸 경솔하게 그 입을 놀려? 이제 막 태어났어. 어떻게 작은 엄마라는 여자가 그딴 말을 해? 그럼 나도 똑같이 말해줄까? 동서가 낳은 걔도 조심해. 그 인격에 산에 놓으면 각종 문제 일으키겠네. 어머, 나중에 뉴스에서 보는 거 아니야? 형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왜요? 동서가 우리 애한테 하는 건 괜찮고 내가 서방님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건 못 참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더 내 새끼한테 이상한 말 하기만 해요. 그때는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알죠? 내가 이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야, 가자. 아씨, 괜히 왔어. 재수만 없고. 아무튼 시댁 재산은 전부 우리 거니까 나중에 딴 말 하지 말아요. 그리고 시부모님, 절대 우리가 모신 일 없으니까 그것도 각오하시고요. 동서는 지가 하고 싶은 말만 세기라도 박듯 말해놓고 잔뜩 열이 받은 지 남편을 데리고 조리원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모두 말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 남편이 서방님 댁에 가서 한 소리 하고 왔다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시부모님의 재산이 동서내로 간 건 상관없지만 훗날 시부모님을 책임져야 한다는 건 피하고 싶었어요.
저도 쌓인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저희 딸이 무사히 100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는 사이 시부모님은 딱 2번 저희 아이를 보러 오셨는데 역시나 아들이 아니라서 서운한 모습이 역력하시더군요. 딸이면 뭐가 어떻다고 건강하게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마운데 저도 엄마라 그런지 시부모님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이나 시댁 행사에도 소홀히 하게 됐어요. 예뻐 죽겠는 둘째 며느리와 좋아 죽는 예쁜 손자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참,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동서는 또 시부모님께 저에 대한 이간질을 끊임없이 했더라고요. 제가 시댁 재산이 모두 조카한테 간 걸 알아서 시부모님과 시댁에 소홀히 하는 거라고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그 소리를 저희 남편한테 하신 모양이었죠. 당연히 남편은 화를 냈고 시아버님과의 남편의 다툼은 심하게 커졌는데 급기야 시아버님 입에서 연을 끊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어차피 니네한테는 아들 손자도 없지 않니? 그깟 재산 미리 좀 줬다고 어떻게 자식이 그래? 제가 그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왜 아니라는데 재수씨 말만 믿냐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아버지랑 엄마 재수씨 조심하세요. 뭐야? 이젠 하다하다 서준애미 욕까지 하냐? 너야말로 첫째 걔가 뭐라고 한 거지? 애 못 가져서 시부모 속을 그렇게 태워놓고 이젠 시기 질투에 욕심까지. 됐다. 우린 절대 니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영 끊자. 나 죽었다고 해도 내 장례식에 넌 오지 마. 네, 안 갈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랑 장손 있으니까. 저는 그럼 빠지겠습니다. 저도 제 가정 지켜야죠. 저는 애 엄마랑 저희 딸이 제일 소중해요. 그래, 네 멋대로 살아. 불효 막심한 놈. 저렇게 연을 끊었다고 남편한테 말을 전해 듣는데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동서의 말에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듣기로 재산도 순순하게 시부모님이 주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뭔가 싶었어요. 자기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아들 손자 놀이를 했어도 당신 손에 쥔 거 절대 놓을 리가 없지. 근데 재근이 형이 그러더라. 아버지랑 장훈이가 재수씨가 같이 내려와서 땅이고 뭐고 다 같이 정리했대. 그럼 이게 뭐겠어? 여기서 남편이 말한 재근이 형은 지방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촌 형이에요. 저한테는 시숙님이시죠. 그리고 그 시숙님이 저희 시부모님의 자산을 관리해 주시는데 시숙님이 분위기 이상해 저희 남편한테 따로 연락을 했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재산 정리도 끝났고 저희 말이라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양반들이라 저희는 짐작은 되지만 달리 나설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잘 살자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이듬해 살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평수를 넓혀 이사를 했고 그곳이 지금 현재도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값이 내려가지 않을 만큼 인기가 많아요. 저희도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무사히 저희 딸의 첫 돌잔치를 했고 나이 많은 엄마라 체력으론 힘들지만 나름 행복한 육아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등본을 떼보셨는지 시부모님이 저희가 사는 곳을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놀랐던 건 두 분의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셨고 입고 계신 옷도 철이 지나 계절에 맞지 않았죠. 어머니 아버님 모습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휴 그게 말이다. 우리가 둘째한테 단단히 당했어. 네? 그게 무슨... 장훈이 그게 전업투자자인지 뭔지를 한다고 우리한테 가져간 재산을 홀랑 말아먹었다. 그뿐만이 아니지. 은행 대출, 대부업 대출까지 아주 빚더미에 올라서 이것들이 살던 집도 날리고 빚쟁이한테 쫓긴다고 해서 우리가 살던 집까지 팔아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서준이 그거 생각해서 안 해줄 수가 없었지. 그래서 팔아서 돈을 해줬는데 서준 애미가 그거 가지고 날랐다. 애도 두고 돈만 가지고 날랐어.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구나. 퇴직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것도 다 손을 써놔서 빈 깡통이야. 아주 우리가 친척들 집 전전하며 난리도 아니다. 장훈이 그건 충격받아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아직 어린 서준이는 또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니. 그래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우리가 너희를 찾아왔다.
너 우리한테 많이 서운한 거 안다. 우리가 네 남편한테 영 끊자고 했으니 사실 내가 지금 딱 죽고 싶은 심정이야. 근데 어쩌니 그래도 우리가 부빌 곳이 너희밖에 없는걸.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쩔쩔매. 긴 말하지 않으마. 니들이 우리 살 곳을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서준이랑 우리 셋 여기서 지내게 해다오. 보니까 여기 넓고 좋네. 네? 여기서 지내신다고요? 그래, 싫으면 집을 얻어주고. 저는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말씀 듣고 설마 했거든요. 하지만 그 뒤 돌직구에 저는 정신이 번쩍했고 일단은 남편한테 말해놓겠다고 오늘은 돌아가시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리셨어요. 너는 참 머리가 나빠. 갈 곳이 없다고 여태 말하지 않았니? 우리 오늘부터 여기 있을 거다. 당신은 어서 가서 고모님한테서 우리 장손 데리고 와요. 여기 애기용품도 다 있고 그녀한테 보라고 하면 되겠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제가 왜 서준이를 봐요? 싫어요. 어머, 너도 참 매정하다. 그런 부모도 도망가고 없는 조카를 넌 그냥 외면하겠다는 거야? 네, 저는 저희 딸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들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러시면 남편과 상의할 필요도 없이 경찰 부를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싫다고 해도 네 남편이 내 장남이고 넌 우리 맏며느리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고 아버님도 딱히 다른 방도가 없는지 나를 세우는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친정에도 도움을 청했죠. 그리고 몇 분 뒤에 평소 시부모님께 서운한 감정이 컸던 저희 부모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왜 여기서 이러시냐고 한 소리 하셨고 곧이어 남편이 도착해 제 남동생과 함께 저희 집에서 시부모님을 힘으로 내쫓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전에도 한번 하셨던 대로 이웃들 들으라고 현관 앞에서 소란을 피우셨는데 저희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시어머님이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남편이 그랬죠. 연끈 차고 먼저 한 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내내 연락 없다가 이제서야 도움 필요하니까 이러는 거 저는 싫어요. 만약 이게 벌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제가 벌 받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고요. 둘째 아들한테 당하셨으면 둘째 아들 찾아가셔야죠. 남편의 말에 시아버님은 할 말이 없으신지 못 간다고 버티는 시어머니께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으신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가 그 모습이 안 돼 보이셨는지 당신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셨는데요.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아서 얼마인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래도 5만 원권이 꽤 보였어요. 그러자 저희 시아버님이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리고는 경찰들과 함께 저희 아파트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식을 알지 못하는데요. 가끔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닌지 문득문득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저희는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서로 이렇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부모한테 버림받은 조카가 부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어른들 싸움에 조카 아이만 불행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저희 아이와 동갑이다 보니 조카가 종종 생각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키울 용기는 나지 않는데 그렇게 다시 시댁 가족들과 엮일까 엄두가 나지 않네요. 이 와중에 바람이 있다면 동서가 자기가 저지른 만큼 고생 많이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달아 자기 자식은 제발 거두고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오랜 시간 고생해서 그런지 저는 딸애가 힘들게 해도 저는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겪어봐서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그 부분은 정말 엄격하게 키우려고요. 사랑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니까요. 부디 저희 딸은 저희 부부가 바라는 대로 곧고 예쁜 마음을 지닌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지금 이 사연을 저희 동서가 듣고 있다면 제발 정신 차리길 진심으로 바래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요. 늘 소중한 이들과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